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에 끌려갔다고. 탑승 카운터에서 군복을 입은 한 한국인 여성이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름은 강세리 대한민국 육군 상사. 미국인 공항 직원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그녀의 탑승을 거부했다. 그리고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다만 휴대폰을 꺼내 짧게 보고를 올렸다. 그로부터 몇 분 후 공항의 공기가 조용히 그리고 극적으로 뒤바뀔 것이라고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출발 로비에 제복을 갖춰 입은 한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다. 이름은 강세리 대한민국 육군 상사. 짙은 녹색 전투복에는 정교한 휘장과 작은 태극기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파일과 여권을 손에 들고 담담하게 탑승 카운터에 내밀었다. 대응에 나선 것은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중년의 미국인 직원이었다. 그는 세리의 군복을 힐끗 쳐다보더니 픽 코웃음을 쳤다. 군인. 한국은 그냥 미군 따라다니는 거 아니었나? 무슨 공무원 나들이 나왔나 보네. 그는 여권과 서류를 아무렇게나 다루며 일부러 주변에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비아냥거리듯 말을 이었다. 저 여자가 군인이라고? 꼭 영화에서 튀어나온 캐릭터 같네. 근처에 줄을 서 있던 백인 남성 승객이 킥킥 웃었다. 세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서류를 다시 받아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직원은 짜증을 드러내며 세리를 불러 세웠다. 잠깐. 통과 못해. 세리가 돌아보자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명백히 의도적인 태도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주위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승객들도 이상한 것을 보는 것처럼 세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가운데 오직 세리만이 조용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디에 판단입니까? 세리의 질문은 냉정하고 억양이 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현장의 공기를 더욱 다잡았다. 직원 존스는 짜증스럽게 코를 킁킁거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항공사 규정입니다. 군복을 입은 외국 군인 특히 아시아 국가 소속은 탑승시킬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커졌다. 주위에 있던 승객들이 시선을 돌렸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가족이 멋쩍은 듯 줄에서 벗어나 옆 카운터로 이동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말 좀 해보지.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기분 나쁘다고. 세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고 그저 똑바로 선 채 침묵을 지켰다. 존스는 그 침묵에 짜증이 나 일부러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듯 그녀의 손에 돌려주었다. 입 다물고 있으면 통과시켜줄 줄 알았나? 너희들은 늘 그렇게 실실 웃고 있지. 한국에서는 그게 예의일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안 통해. 말투는 이미 모욕 그 자체였다. 세리는 가방 손잡이를 살짝 쥐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린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존스는 세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미 업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리감이었다.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어. 친구들을 수없이 잃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셨지.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었는데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역했어. 우리 가족은 전쟁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런데 너 같은 여자가 버젓이 군복을 입고 있어? 내 놈들 얼굴만 봐도 역겨워. 그딴 건 군인도 아니야.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다른 직원들은 못 본 척하기로 작정했고 경비원조차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다. 어이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열 받는다고. 존슨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쏘아붙인 순간이었다.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차분한 영어였다. 고압적인 태도에도 위축되지 않고 담담하게 마치 사실을 읽어내리듯. 존슨의 입가가 실룩거렸다. 얘에 바른 척하는 건가? 한국식 인내가 미국에서도 통할 줄 알아? 이쪽은 진심으로 열받았다고.
제 의사는 변함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아주 약간 낮아졌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무게감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카운터 안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공항의 관리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세리 앞에 섰다. 이 직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탑승 거부를 정식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서류 확인 결과 이번 출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물었다. 남자는 시선을 피하며 공항의 판단입니다라고 되풀이했다. 그녀는 가슴 쪽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미 국방성과 대한민국 국방부 간에 체결된 전략협의관 이동에 관한 협정 문서였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관리자는 힐끗 쳐다봤지만 손에 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설령 그런 입장이라 해도 한국군은 미군 없이는 군대도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관 아닌가요? 제복을 입었다고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된 채 고요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불과 몇 분 후 이 공항이 얼어붙는 듯한 침묵에 휩싸일 것이라는 사실. 세리는 천천히 짐을 챙겨 로비 구석에 있는 카페 공간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편견이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허리를 폈다. 군인으로서의 몸가짐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긍지가 세리를 꼿꼿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깊고 조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망설임 없이 번호를 직접 입력했다. 단순한 비상 연락이 아닌 본인 확인이 필요한 특수 절차였다. 몇 초의 통화음 끝에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응답했다. 해리스입니다. 세리는 군더더기 없는 말로 상황을 보고했다. 임무 수행 중 현지 공항에서 방해 발생. 차별적 대우 있음. 현재 탑승 거부 지속 중. 위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순간의 침묵 후 장군의 목소리가 짧게 응했다. 알겠다. 즉시 대응하겠다. 대기하라.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세리는 말없이 휴대폰을 넣고 다시 자세를 바로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에 손을 뻗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시계를 본다. 오전 10시 25분. 앞으로 5분. 공항의 공기가 바뀐다.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메인 로비에 육중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동문이 기계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열렸다. 그 안쪽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발소리가 다가왔다. 또각또각하는 단단한 구두 소리. 하지만 그것은 공항에서 흔히 듣는 비즈니스맨의 구두 소리가 아니었다. 땅을 짓밟은 듯한 무게감이 공간의 공기를 미세하게 떨리게 했다. 나타난 것은 위장 전투복 차림의 미군 몇 명. 모두 정규미 육군 소속. 단순한 경비나 순찰이 아니었다. 중심에 선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 올렸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날카로운 시선이 공항 내부를 한 번에 훌듯 지나갔다. 해리스 장군. 주한미군 전략사령부의 현역 간부이자 사령관급의 중책을 맡은 인물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공항 중앙을 일직선으로 가로질렀다.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인파가 갈라지며 길이 열렸다. 카페 공간. 그곳에 아까와 변함없는 자세로 앉아있던 세리가 있었다. 해리스는 그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부하에게 눈짓하여 그 자리의 소음을 차단시켰다. 모두 길을 비켜라. 낮게 울리는 목소리에 주변의 공기가 변했다. 직원도 승객도 웅성거리는 것조차 잊고 얼어붙었다. 그리고 장군은 모자를 벗어 세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본래 당신과 같은 동맹국의 고위급 인사에게 이와 같은 대우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미군 장성이 한국인 여성에게 그것도 공적인 장소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사실만으로 공항 전체가 숨을 죽였다. 해리스는 고개를 들고 명확한 말로 이었다. 이분은 한미합동전략협의회에서 미 국방부로부터도 정식으로 임명된 특별전략협의관이시다. 로비에 얼어붙을 듯한 침묵이 퍼져나갔다. 해리스의 말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탑승 카운터 안쪽에 있던 직원들도 그 이름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특별전략협의관. 평소 공항 업무에서는 들을 일 없는 그 직책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해리스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분은 우리 군과 동맹국의 합동전략 입안에서 과거 여러 차례 실적을 올렸다. 미군이 해외에 전개될 때 그 작전의 안전 설계에 이분의 정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침묵이 지배하는 가운데 장군의 시선이 로비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이윽고 카운터 끝 세리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직원 존슨에게서 멈췄다. 듣자 하니 이분을 그저 행정관 나부랭이 아시아의 여자 군인이라 모욕한 자가 있다더군. 존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우리 부대원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 아시아의 한 소국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졌을 때 조기 경보 정보를 제공하여 수백 명의 병사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존경해야 할 동맹국의 전략가다. 해리스의 말투는 어디까지나 냉정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명백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자네는 그녀의 직책도 과거도 보지 않고 그저 겉모습과 국적으로 판단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위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가? 로비에 있던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는 이가 없었다. 관광객도 공항 직원도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생각을 멈춘 듯 침묵했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똑바로 장군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이미 몇 번이나 겪어온 과정인 것처럼. 그녀의 침묵은 이제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의 무게에 몸을 맡기는 흔들림 없는 의지였다. 그리고 이 순간 공항의 공기는 완전히 반전되어 있었다. 모욕당한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서고 모욕한 자가 침묵한다. 그것은 모두가 싫든 좋든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로비에 해리스 중장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그는 말없이 나아가 다시 존슨 앞에 멈춰섰다. 자네인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이었다. 존슨은 경직된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끝의 책상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칠 길은 없었다. 국가협정에 근거한 임무 수행 중인 협의관에 대해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대응을 했다. 나아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탑승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미군과 동맹국 간의 신뢰관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로비 구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사무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그 의미는 명백했다. 군 고위급 인사의 이름을 내건 공식 항의야.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존슨의 어깨를 짓눌렀다. 자네의 무지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뻔했다. 이해하고 있나? 그럼에도 존슨은 무언가를 삼키듯 입술을 깨물고 쥐어짜듯 반론을 입에 담았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 때문에 전쟁에 갔단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외침이라기보다 변명처럼 한국 전쟁에서 싸웠어요. 동료들을 수없이 잃었다고 몇 번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복 입은 아시아 여자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솔직한 말이었기에 쉽게 단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존슨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가는 젖어 있었다. 증오라기보다 아픔. 할아버지의 기억에 지배당했던 남자의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배어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동정의 눈길을 보낸 그 순간 해리스가 조용히 한 걸음 내디뎠다. 그렇다면 자네 부친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해주지.
다시 공기가 멈췄다. 그 말의 다음을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다. 해리스는 천천히 존슨 앞에 선 채로 말했다. 자네는 존슨이군. 자네의 조부 윌리엄 존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한국 전쟁에서 동료들의 목숨을 구한 자랑스러운 영웅이었지. 존슨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자랑스럽게 허리를 펴려는 듯 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아니다. 자네의 아버지 칼 존슨에 대해서다. 공기가 순간 흔들렸다. 존슨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변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IED 즉 극조 폭발물 폭발로 부상당한 병사. 그때 구출 임무에 나선 이가 누구였는지 자네는 모르겠지. 부상자를 수습하려면 적대 세력의 저격이 빗발치는 가운데 누군가 목숨을 걸고 구출에 나서야만 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세리에게로 향했다. 그 임무에 자원하여 부대를 지휘하고 자네의 아버지를 후송한 사람이 바로 이 강세리 상사라. 만약 이분이 없었다면 자네의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존슨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현실이 모든 변명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녀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숨을 선택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네가 경멸하고 조롱하고 거부했던 이 여성이다. 자네는 목숨을 구원받은 당사자의 가족이면서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편견과 증오를 내뿜었다. 부끄러운 줄 알도록. 해리스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세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똑바로 존슨을 보았다. 저는 국적이나 성별이 아닌 목숨을 봅니다. 눈앞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으로 판단합니다. 그 선택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정적이 공항을 감쌌다. 존슨은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굴은 굳어지고 떨리는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으며 눈동자는 흔들리다 인해 조용히 아래로 향했다. 올려다볼 수도 사과할 수도 없이 그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공항에 퍼진 침묵 속에서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승패가 아니다. 올바름과 각오가 편견과 과거를 조용히 분쇄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각국의 부대 배치와 통신 데이터가 비치고 있었다. 그 중앙에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은 강셀이었다. 제3중대는 동쪽 루트를 위성 확인 오차는 1기분. 적의 동태는 현지 시각 오전 4시 접근이 예측됩니다. 담담한 말투에 주위의 미군 장교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그녀를 외부의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휘 계통의 핵심으로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보고를 마치자 젊은 기술 장교가 작게 중얼거렸다. 역시 대단해. 저분이 있으면 현장이 정리된다니까?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작업을 끝내면 바로 다음 임무로 시선을 옮길 뿐. 그 모습에 존경심은 있었어도 불필요한 감정은 아무도 갖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몇 주 후 대한민국 서울. 세리는 조용한 오후의 공원에 있었다. 벤치에 앉아 얇은 스토를 어깨에 두른 채 무릎 위에는 펼쳐진 서류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 표지에는 태평양을 넘어 내일의 이야기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추고 문득 앞을 보았다. 아이들이 공을 쫓아달리며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공이 굴러와 발밑에 닿았다. 세리는 가볍게 주워들어 다가온 소년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하고 쑥스러운 듯 말하는 목소리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가던 한 어머니가 그녀의 가방에 달린 군인 표지장을 보고 문득 걸음을 멈췄다. 감사합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리는 특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목례를 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항공기 한 대가 흰 구름을 가르며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궤적을 눈으로 좇으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음 임무. 쓸쓸이네요. 봄바람이 살며시 그 말을 실어 날라다.